네, 투자삶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아이디어들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묻고 더블로 가입니다. 지금 구리 가격 상승의 상법 개정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묻고 더블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같이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섹터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점심 이후에 스페이스 모바일의 차세대 위성인 블루보드 6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외신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관련 얘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만 무려 40% 가까이 폭등한 수준인데요. 이 남미와 아프리카 광산의 생산 차질에 더해서 미국의 관세 폭탄을 우려한 선제적 재고 확보 움직임이 가격을 무섭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구조적 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구리 몸값은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됐습니다. 그럼 구리 상승 수혜주로 뭐가 있냐?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LS가 있습니다.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서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애널리스트 코멘트에 따르면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가격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LS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LS 전선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이번 구리값 폭등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LS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이라는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가 되면 그동안 지주사라는 이유로 저평가 받아왔었던 LS의 몸값이 제자리를 찾는 리레이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상장사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주 환원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LS는 13.9%에 달하는 막대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소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S는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모멘텀을 같이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상원 애널리스트가 LS의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 뉴스와 함께 LS의 주가도 오전장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6%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4%대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다소 제한적인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LS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는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는 이 모멘텀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또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 나갈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연결이 되는 배터리 저장 장치 BESS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BESS에 대한 수요가 현재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BESS는 주로 정전시를 대비한 비상용 배터리로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은 전력망 연결 속도를 높이고 전력 부하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등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BESS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가동 효율을 결정짓는 전략적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저장 전문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BESS 시장 규모를 무려 325기가와트시로 추산한 데 이어 모건 스탠리는 더 공격적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이 1기가와트 늘어날 때마다 최대 4기가와트시의 BESS가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앞으로 최대 550기가와트시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이 곧
BESS의 성장으로 직결이 된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 거대한 배터리 저장 장치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승기를 잡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결국 ESS 종목을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4가지의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NCS 그리고 서진 시스템만이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배터리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성과 결국에는 ESS를 같이 봐야 한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점심 이후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바로 이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 모바일의 차세대 위성인 블루버드 6호의 발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웹캐스트 영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발사 미션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추후에 이제 외신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아직 한국 기사는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 위성이 주목을 받는 건 바로 블록2라고 불리는 차세대 모델 때문이었습니다. 위성이 달린 안테나 크기만 약 2,400제곱피트, 평수로 따지면 67평이 넘고요. 상업용 저궤도 위성 중에는 역사상 가장 큰 크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안테나 덕분에 기존 모델보다 데이터 용량이 10배나 늘어났고요. 이제 문자 메시지 수준을 넘어서 우주에서 쏘는 5G 인터넷을 끊김없이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우주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형 위성 발사 성공의 순간을 담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수혜주를 또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세아베스틸 지주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철강에서 우주로 변모하고 있는 세아베스틸 지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목부터 Would you like to buy? 아주 재치가 있는데요. 세아베스틸 지주의 재발견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자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이 미국 텍사스의 특수합금 공작을 완공하면서 북미 우주항공 시장에 직행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드는 니켈 기반의 특수합금은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부가가치가 상당한데요. 공장이 풀 가동되면 여기에서만 연 매출 2천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의 또 다른 자회사인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최근에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이 난 보잉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기술력 검증이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글로벌 우주산업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와 같은 세아베스틸 지주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제는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닌 우주항공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에 38,000원이었는데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으로 인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정확히 12시 45분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현재는 16%의 강세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는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움직임 분봉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슈들 오늘도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떠도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주말을 앞두고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로봇 캘린저 말고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없죠. 다만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이번 주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했었지만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바이오 시장의 어떤 강세가 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이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바이오 쪽에 연말에 이슈가 될 그런 뉴스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관련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연말에 보시면 미국의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서 모든 원숭이 임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일단 동물 실험 대신에 AI 임상을 쓰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CDC는 그동안 이 에이즈 예방 연구를 위해서 원숭이를 활용해왔던 건데, 이 연구가 다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오가노이드 기반의 AI 임상 수단이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실제 글로벌 AI 임상 시험 시장의 어떤 규모를 보게 되면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4조 원대 시장에서 24년도는 5.5조로 급등했고, 그리고 시장 전망은 30년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5조 하던 시장이 78조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임상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의 어떤 매칭 속도가 40%가 빠르고요. 비용은 수년에 걸쳐서 수십억 달러가 절감될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동물 실험 철폐 법안인 이 FDA 현대화법이 일단 상원을 통과했고요. 지금 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안 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상원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원 표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매년 연초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서 또 이런 오가노이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상규제 수혜주로 골라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시장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 가격을 보시면 지금 41,050원인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말 그대로 이 인체 장기와 유사한 구조로 이 배양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바이오 그룹에서 스노프한 기업이라서 일단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줄기세포를 실제 장기와 유사한 구조로 배양하거나 제조합해서 지금 현재 이제 완성된 게 이 장하고요, 간, 침샘, 자궁 정도가 이제 재생 치료제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오가노이드 쪽에서 임상 들어가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임상 실험을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장기양 오가노이드 치료제인데, 이건 이름은 아톰치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임상 들어갈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또 빅파마들하고 또 관련 논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금 법안이 일단 당장 다음 주까지 원숭이 실험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 관련 법안이 또 지금 하원 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12월 초에 소개해 주셨던 현대무벡스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산타일리의 주인공이 로봇주가 되고 있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로보티지부터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지 한 달 좀 안 됐는데 84%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제2의 현대모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거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현대모비스를 제가 목표가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부족했습니다만은 2만 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냐, 또는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거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역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과 관련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그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CES를 앞두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이제 어떤 양산 기술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2의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딴타렉을 장식할 수 있는 또 로봇차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이 로봇주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입니다.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또 금요일 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